애플이 만든다는 자율주행 전기차, 이른바 애플카 혹시 출시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출시가 연이어서 연기되면서 조짐이 좀 안 좋더니 결국은 사업을 접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10년간 매진했던 꿈을 왜 포기하는 건지, 그리고 경쟁사들에 미칠 영향은 어떤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게 애플이 보도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일까요? 애플은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애플카 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미, 네. 예, 10년 동안 한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취소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상 애플이 이른바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전부터 이 전기차, 특히 자율로 움직이는 전기차 준비를 해왔다. 실제로 준비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뭐 그런 거로 봐서는 언론 보도가 맞는 것 같고요. 또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블룸버그가 타이탄 프로젝트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애플이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래 뭐 언론 보도에 할 말 없다 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게 황당한 얘기라면 애플이 가만 있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애플카 계획이 10년 만에 캔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선 애플 입장으로 보면요. 앞장서서 애플카 포기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마디로 애플의 정신을, 애플 스피리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장서 나서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애플의 정신이 자율주행차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그게 핵심인데요.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팀 쿡은 사무장 같은 뭐 물류 전문가였고, 원래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하고 팀 쿡한테 맡기면서도 자신의 유업을 꼭 좀 해달라 이랬는데, 혹시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점심 식사 한 끼를 한다면 나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넘겨도 좋다. 이런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원래 스티브 잡스가 철학과 출신이에요. 철학과 물론 졸업은 못했지만은,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를 가져왔냐면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뭐 어떻게 어떤 시중에서는 네 꼬라지를 알아라. 뭐 이런 얘기로도 통하는 얘기인데요. 너의 주제 파악을 하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끌어온 것은 물건을 팔아서 성공하려면,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자, 공장 안에 들어가 있던 거대한 애니악 컴퓨터,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자 책상 위에 올리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의 인간형은 그것을 보다 더 편리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맥킨토시라는 그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퍼스널 컴퓨터를. 그 컴퓨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스티브 잡스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에서 쓰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져다니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스마트폰이 된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그때 바로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 살아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만족 못할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차 속에서 게임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검색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자율차가 있어야 된다. 자율차는 전기차가 아닌 엔진차는 자율차가 불가능해요. 엔진 시동 걸고 뭐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애플의 시작은 퍼스널 컴퓨터고 그 완성이 애플카입니다. 움직이는,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접었다? 이것은 애플 스피리트가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애플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인력도 많이 투입했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왜 굳이 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플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할 뿐인데요.
우선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까지 끌어오면서 담대한 꿈으로 비전으로 제시했던 정말 그 전기차 속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런 걸로 가기에는 애플카의 자율 기능이 완벽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곳곳에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다고요. 특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배후도시 거기서는 애플카를 로봇 택시라는 이름으로 운전하도록 해줬는데 거기서 수시로 한 번씩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은 올라가겠지만은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변수에 순간적으로 대응해서 사람보다도 더 운전을 안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은 당분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돈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시대 변화가 좀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요인은 요즘 전기차가 너무 안 돼요. 아, 너무 그걸 무시를 못하겠네요. 너무 안 팔립니다. 안 팔리는 거는 고사하고요. 중국이 전기차를 계속 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어냈을 때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겠느냐. 특히 테슬라가 기술 경쟁력은 포기하고 테슬라가 가격을 최근 그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 IT 업계들이 전부 AI로 가는데 애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애플, what are you doing now?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지금 애플에. 이 뉴욕 증시에 그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기업이라는 것은 장기 비전 실현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잃어서 돈이 안 들어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인력 가지고 AI 쪽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요인은 그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그 인력들이 다른 회사 AI가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네 가지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보면 사실 애플카를 유지할 이유가 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팀쿡 CEO가 연례주주총회에서 생성형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연말에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AI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은 이미 많은 전자기기에 들어와 있고 특히 이 아이폰이라는 기계에도 어떤 회사는 우리가 인공지능 어떤 스마트폰의 처음이다 그렇지만 애플에서는 우리는 이미 해왔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한 기능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팀쿡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전기차라는 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저는 접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단 유예해 두고 지금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서 이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메이크 마니 하는데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차 잘 안 팔리고 개발 중인 자율차에서는 사고가 나고 그럼 경쟁사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자율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때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자율차가 대세였고 마침 요즘 인공지능에 광풍이 분 것처럼 자율차 광풍이 불어왔었습니다. 자율차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서 뒤처진다. 이런 어떤 우려까지도 있었는데요. 가장 앞선 곳은 제너럴 모터스 크루즈라든지 또는 구글 같은 회사들이 앞장서서 해왔는데요. 이게 자율의 등급이 지금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것까지는 한 4단계 정도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같은 혼다 같은 데도 3단계 레벨 3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미 출시했어요. 길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레벨 3는 이미 지금 자율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벨 3도 상당히 발전한 기술이지만 자동차는 스마트폰하고 달라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서 지가 날고 겨봐야 결국 뭐 먹통 되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기차는 결정적인 그 어떤 그 쇼크를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레벨 6까지 가지 않으면 대중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의 전기차 포기가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 전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애플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될까? 약간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애플 이야기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도 상당히 또 큰 소식이어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 간 합병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앞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은 SK 하이닉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에 당근을 주면서까지 동의를 구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키옥시아가 일단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이번 합병 재추진에 좀 의미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옥시아가 이게 옛날 그 도시바 메모리 맞죠? 예, 그렇습니다. 키옥시아 합병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에 들어간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왜 키옥시아가 이렇게 중요하냐? 자, 키옥시아라는 회사, 지금 컴퓨터 CG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낸드 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입니다. 지금 메모리가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 개발은 메모리 역사의 혁명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램 메모리는 어떤 작동은 하지만 컴퓨터를 끄면 그 기억 장치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빨리 컴퓨터가 꺼지긴 하지만 껐다가 다시 켜면 그 기억이 살아나거든요. 이것은 한 번이라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 작동 잘못해서 데이터가 날아가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낸드 플래시가 나옴으로써 아주 혁명적 변화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옥시아가 반도체의 중흥을 시킨 아주 1등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키옥시아라는 회사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회사 이름에 비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키옥시아란 말은 일본 말로 한국말의 기억, 그걸 한자로 하면 기억인데 이것을 일본말로 기옥구가 됩니다. 기옥구에다가 서양 문화의 원료인 그리스에서 가치라는 악시아를 붙여가지고 기옥구 악시아, 이것을 영어로 줄이니까 키옥시아가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기억, 무슨 기억이냐? 낸드 플래시의 창업자라는 반도체를 만든 그 반도체 원조라는 그 기억의 가치를 이어가겠다. 이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인데, 자, 지금 이 도시바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반도체에서 성과를 못 낸다는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저게 원전,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건드렸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을 때 일본 정부가 키옥시아가 일본에서는 살 업체가 없으니까 국제 경매에 붙였고 사실 당시에 SK가 즉 키옥시아를 바로 사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의 본고장이고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이 다 저기 있는데 국익 차원에서 넘길 수 없다. 두뇌를 팔 수 없겠다 이런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팔긴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낸 꾀가 미국의 사모펀드를 동원한 겁니다. 베인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를 동원해 가지고요. 사모펀드에게 지분 40% 정도를 줍니다. 사모펀드에 주는데 우선 현재 키옥시아의 지분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키옥시아는 여전히 도시바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키옥시아의 지분 구조 좀 올려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베인 캐피탈이라는 사모 펀드가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키옥시아는 그 베인 캐피탈은 사모 펀드지 않습니까? 사모 펀드라는 회사는 자, 저 대주주 지분 구성을 보면요.
베인 캐피탈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여전히 도시바가 40.2%, 일본 호야가 9.9%, 아직도 일본이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베인 캐피탈은 너희들도 돈 많네. 근데 저 베인 캐피탈 안에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해 들어갔다고요. 간접 투자를 한 거군요, SK 하이닉스가. 그렇습니다. 한 단계 돌려서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키옥시아가 잘 안 돼요. 반도체 불황을 맞아서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그 키옥시아를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WD에 팔겠다. 웨스턴 디지털, 이것도 유명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낸드 플래시 업계의 랭킹 서열을 한번 보시면요. 이 랭킹이 현재 삼성전자가 1등인데 2등은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솔리다임까지 합쳤을 때 간신히 2등 돼요. 근데 3등인 웨스턴 디지털이 4등인 키옥시아를 합병을 하면 이 지분이 31.4%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같아져요. 세계 동률 1등이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그러면 SK는 솔리디움까지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해 와서 간신히 2등이 됐는데 다시 3등으로 떨어지죠. 파운더리하고 달랐어요. 메모리는 대량 생산 제품이거든요. 대량 생산 제품은 시장 점유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율이 높은 데서 가격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엄청난 돈을 주고 인텔로부터 낸드 플래시를 사온 것도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건데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통합을 하면 랭킹이 아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박사님, 근데 반대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간접 투자를 했잖아요. 키옥시아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니까 이게 합병을 찬성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늪에 빠진 계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 디지털 WD가 지금 이 키옥시아를 사면서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경영은 또 도시바가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미일 반도체 동맹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SK 빼고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도시바가 하는 것은 못 본다. 대신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우리도 투자자로 들어가겠다. 주주로. 그러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SK 최태원 회장의 입장은 뭐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요구죠. 그런데 문제는 새 회사가 들어가서 한 회사를 만들면 또 이거 완전 독점이잖아요. 공정거래 당국이 허용을 할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은 괜찮지만 미국은 경쟁 상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반도체 회사는 사실 키옥 도시바 입장에서는 탈한국, 한국 타도가 목적인데 SK가 주주로 들어온다? 여긴 안 돼. 근데 올해 그동안 방치하면 저 자회사 평가 손실이 눈덩이고 SK 하이닉스로서는 지금 고민이 많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몇 달 있으면 다시 미국, 일본의 동맹, 키옥시아 합병이 다시 추진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SK가 찬성을 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나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또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